41회 회계실무 기출 문제 3번의 사례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사례 2번은 사례 1번에서 이어지니까 혹시 지금 이 클립을 그냥 바로 보시는 분들은 꼭 사례 1번 바로 앞에 있는 회차 강의를 들으시고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고 사례 2번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사례 2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례 1에서 제시한 주식회사 국민의 사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다. 주식회사 국세는 해당 채무증권을 취득하여 삼각형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채무증권은 취득 당시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X1년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X1년 말에 주식회사 국세는 주식회사 국민이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주식회사 국세는 앞으로 수취할 이자의 현금 흐름은 없고 채무증권의 만기에 예상하는 원금의 회수 가능액을 60만 5천 원으로 추정했다. 물음이 3개 있습니다. 물음 1. X1년 말에 신용이 손상된 주식회사 국민의 채무증권에 대해서 미래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물음 2. 주식회사 국세가 삼각형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손실 충당금 금액을 계산하시오. 마지막으로 물음 3. 주식회사 국세는 X2년 말에 삼각형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이자 수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고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사례 2번입니다. 문제 3번 금융자산이고 그 중에 사례 2번은 그 금융자산의 손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일단 여러분 기분이 안 좋다. 일단 그렇게 일단 접근합시다. 금융자산에서 손상 주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기본 주제들 있죠? 사례 1번이 기본 주제들이야. 금융자산이 있으면 언제 취득했는가 해서 취득 원가 얼마에 취득했니? 그리고 뭐 총 이자 수익이 얼마니 3년 동안 그리고 특정 시점에 조기에 처분했다면 조기 처분에 따르는 손익은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좀 전형적인 뭐 유형자산이든 사채든 금융자산이든 어느 주제든 넣을 수 있는 어느 주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이고요. 지금 사례 2번 같은 경우도 뭐 손상은 유형자산에서도 손상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금융자산 손상 문제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41회차에 있는 사례 2번에 있는 손상은 기존에 있던 38회에도 손상이 나오고 또 여러 번 나왔는데 손상이 신용이 손상되는 경우는 처음 나왔어요. 이게 금융자산도 개정됐습니다. 금융자산도 예전에 혹시라도 이제 회계를 옛날에 뭐 공부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예전에 뭐죠? 만기보유 금융자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지금 FVOCI 이런 금융자산은 예전에 하자면 매도가능증권 뭐 이런 거였죠. 이름도 바뀌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제 꽤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일단 손상에 관한 것도 되게 많이 바뀐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 이제 뭐 12개월 내에 해가지고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안 했다, 이게 12개월 아니냐, 바뀌냐, 뭐 이렇게 처리 뭐 하는 그런 있거든요.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면은 12개월 기대 손실만 반영하고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전체 기간으로 손상 차손을 잡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요걸 정리해서 지금 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하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손상이 큰 경우, 현금 흐름이 무너진 경우, 망가진 경우예요. 자, 요걸 일단 정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료는 뭐 현금 흐름 이런 자료 있죠. 취득 금액 그리고 기존의 장부 금액 이런 거는 사례 1번 금액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2번은 제가 일단 손상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해드릴 건데 풀이 자체는 생각보다 빨리 될 거예요. 지금 앞에 문제 3번에 사례 1번이 100분 강의됐거든요. 100분. 1시간 40분 강의했는데 일단 사례 2번은 그만큼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강의가 몇 분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유튜브 클립으로 볼 거니까 알겠죠? 야, 저놈이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강의했으면서 초반에 강의를 저렇게 짧게 끝난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번 회차는 정말 빨리 끝났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똑같이 상각권과 직접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주식회사 국세가. 취득 당시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X1년 1월 1일 시점을 취득할 때까지만 해도 자 예상을 예상해 봅시다. 국세는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8만원, 8만원, 8만원 이자 수익, 액면 이자를 내가 받고 3년 뒤에는 100만원이라는 액면 금액을 모두 다 내가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총 3년 동안 현금 흐름이 124만 원만큼이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그 기대를 하고 이걸 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에는 신용이라는 건 여러분 상대방 신용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걸 발행한 사람 있죠. 주식회사 국민이잖아. 나는 산 사람, 주식회사 국세, 사온 사람, 사채 취득자가 할 때 결국 내가 이 사채를 갖고 있으면서 뭐가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건 뭐야? 위험하다는 거는 돈을 못 받을 게 위험한 거야. 쉽게 생각해요, 쉽게. 주식회사 국민이, 야, 미안하다. 내가 사채 발행하고 3년 동안 이자 꼬박꼬박 주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 너무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주게 생겼어. 망할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1년 정도 지났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부도 나버렸어. 그럼 난 이 돈 어디서 받아? 그렇죠? 모조리 그냥 손실로 떠안아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부터 동의를 하셔야 돼. 그죠? 나는 3년 동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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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어. 이 A씨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저 상대방이 재무 상태가 되게 위험해지거나 나라 전체적으로 뭔가 위험한 경제적으로 위험이 닥치거나 해가지고 리스크가 너무 커지거나 이럴 수 있겠지. 아예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해지는 않겠지만 야 나 이제 현금이 없어가지고 주더라도 이제 반밖에 못 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죠? 100만 원짜리인데 나 50만 원밖에 못 줘. 없어. 나 그냥 망할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입장에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위험한 거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융자산이라는 자산을 아프지. 얘가 지금 아픈 거하고 똑같아. 얘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지금 저 본체라고 생각해요. 이 얘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할 회사, 주식회사, 국민, 사채 발행자가 재무 상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뭐가 안 좋아지겠어? 쉽게 말해서 뭐가 위험해진다는 거야? 미래에 받기로 했던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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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 현금 흐름이 들어올 확률이 불확실해진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위험이야, 위험.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위험이야. 투자한 회사가 망할 위험하고 비슷해요. 그죠? 망해버리면 내가 이자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이 손상된다는 거는 그런 의미다. 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겠다. 위험하겠네. 돈 못 받으면 안 되지. 그럼 기분 안 좋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손상을 잡아줘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뭐라고 해요? 자, X 1년도 말에 8만 원이 우리 받을 게 있었죠. 액면이자. 그걸 받았대. 정상적으로 수취했을 때 했대. 그러고 나서 야 한번 검토해 볼까? 라고 하는 거야. X 1년 말 시점에 8만 원을 일단 받았고 검토해 보는 거야. 남은 2년. X 2년 말, X 3년 말 내가 8만 원, 8만 원,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대. 그때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내가 판단했대. 주식회사 국세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이 유의적인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의적인 거는 꽤 의미를 가질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야. 지금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유의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꽤 심각하네. 이 정도면 의미를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의미를 가져서 내가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될 정도 리스크가 그 정도의 크기로 꽤 큰 크기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대. 지금 사채를 발행한 놈들이 주식회사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적 어려움으로 신용이 손상되었다. 야, 지금 위험하다. 지금 야, 씨, 이렇다는 거야 지금. 기분이 안 좋죠. 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현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야. 신용이 손상되었다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제가 다운표 쳤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거는 자, 내가 위험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 생각해봐요. 야, 8만 원, 100만 원을 지금 앞으로 받아야 되는데 X1의 말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 2년 초라고 그냥 생각해요. X 2년 초야. 내가 올해 말, 내년 말, 그리고 내년 말에는 원금까지 받아야 되는데 야, 받을 수 있나? 라고 판단해 봤더니 야, 큰일 났다 이거야. 저 회사 신용이 손상될 정도 아주 큰 위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금융자산이 손상 차손을 잡아야겠다. 가슴 아파라는 거야. 그죠? 그래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어떻대요? 원래는 여러분 8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대? 야, 씨, 이자를 못 받을 것 같아. 8만원 다 날라갔어. 그리고 1년 뒤에 받을, 그러니까 X 2년 초 입장이니까, 1년 뒤가 2년 뒤죠. 2년 뒤, 죄송합니다. 1년 뒤가 X 2년 말이고, 2년 뒤가 X 3년 말이죠. 제가 아까 말을 하나씩 줄였네요. 1년 뒤에 8만원, 2년 뒤에 8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수취할 이자의 현금으로 넣고, 1년 뒤 8만원, 2년 뒤 8만원, 이거 못 받는데. 그리고 2년 뒤, X 3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액은 100만원 아니야. 100만원 내가 안 돼. 분석해 봤더니 60만 5천원 밖에 안 되네. 기분이 안 좋아요. 맞죠? 동의하시죠? 이거야. 여기까지 동의가 됐으면 돼요. 그럼 뭔가 회계 처리를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만 동의를 하시고, 자, 아닙니다. 정리를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버릴게요. 풀이를 다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38회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뭔가 손실 충당금하고 지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라는 게 있을 건데 그거는 일단 요 풀이를 다 하고 나서 아래쪽에서 정리하면서 풀이를 말씀드릴게요.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물음 1번은 여러분 뭐래요? 자, X 2년 초, X 1년 말 똑같아. X 2년 초에 신용이 손상된 주식회사 국민의 채무증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A씨 금융자산, 주식회사 국세가 가지고 있는 삼각구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미래에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있지. 뭔데? 액면이자 2번 못 받고 두 개 못 받아. 그리고 X 3년 만에 얼마만 받을 수 있어? 60만 5천 원 받을 수 있어. 그거에 뭐? 현재 가치. 여러분 현재 가치인데 이게 지금 현재가 언제야? 현재가 X 1년도 말이에요. 즉 X 2년 초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X 1년 12월 31일이나 X 2년 1월 1일이나 회계학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냥. 숫자가 모든 숫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자고 난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X 12월 X 1년 말에 그냥 숫자 정리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숫자 똑같을 거 아니에요. X 1년 1월 1일에. 그걸 말하니까 완벽하게 똑같아요 지금. X 2년 초 시점으로 당겨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현재 가치라고 해서 무조건 X 1년 1월 1일로 당겨오는 게 아니야. 지금이 현재가 언제냐라는 거야. 지금 현재는 X 1년도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X 1년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구하라라고 하면 X 1년 말로 당겨오면 돼요. 너무 쉬워. 끝. 그리고 2번 문제 뭔데? X 1년 말 시점 BS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손실 충당금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거 어렵지 않아. 원래 여러분 원래 되었어야 될 잔고 금액 있지. 그 뭐야? X 2년도 말 시점에 X 1년도네. X 1년 말 X 2년 초죠. X 1년 말 시점에 원래 잔고 금액 우리 아까 전에 사례 1번에서 구해놨어. 그죠? 아까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계산기로 숫자 4개 무조건 적고 시작합시다 라고 했죠. 그게 두 번째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숫자가 원래 손상차손이 없었다면 됐었어야 될 숫자죠. 그게 됐었어야 될 잔고 금액이잖아. 손상차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됐었을 잔고 금액, 그 총잔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손상차손을 지금 끼얹고 있기 때문에 총잔고 금액이 숫자야. 그러고 나서 손상차손 금액을 우리가 지금 잡을 거예요. 그거를 손상차손 손실 충당 금액을 잡고 그거 빼고 나서 그러면 순잔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거 잡아내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X 2년도에 이자 수익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이 빈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처음부터 3년을 다 그려볼게요. 자료 분석.
x1, x2, x3년도인데 문제에서 x1년 원래 여러분 어때? 원래 흐름은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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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게 원래 내가 이 A씨금융자산으로부터 들어올 현금 플러스 되는 친구들의 캐시 플로우죠. 현금 흐름들이지. 자, X1년 1월 1일 시점에 이렇게 봤었어. 그죠? X1년 1월 1일 시점에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 이 숫자들로. 자, X1년 말이 되었습니다. 8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얘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 일단 받았어. 문제가 되지 않아. 이자 수익 인식하고 받았다고 얘는. 받았어요? 지금 나는 어디서 있나? 이제 X2년 1월 1일에 나는 서 있어. 이제 1년이 지나서 서 있어. 이 시점에서 바라봐봐. X2년도 말, X3년도 말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X2년도 말에 8만원, X3년도 말에 8만원, 그리고 X3년도 말이 되면 원금도 받아야 되니까 100만원. 자, 나는 이렇게 받겠지라고 기분이 좋아서 자, 뭐 혹시나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검토해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이 자산이, 금융자산이, 신용이 손상됐다는 걸 확인했어.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때? 야, 문제 아까 읽었던 거 그대로 떠올려보세요. 야, X2년만 이자 비용 못 받아요. X3년만 이자 비용도 못 받아요. X3년도 원금, 죄송합니다.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죠. 다시 말할게요. X2년도 만에 받으려고 했던 표시 이자 수익 못 받아요. X3년도에 받으려고 했던 표시 이자 수익 8만원 못 받아요. 자, X3년도 말에 원금이 상환되면서 내가 받기로 했던 100만원. 얘는요, 얼마가 되어버렸어요? 60만 5천원 밖에 못 받는데요. 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지금 문제를 그대로 그냥 해석한 겁니다. 자, 무릎 1번이 뭐야? 무릎 1번 뭐예요?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 미래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현재는 언제라 그랬어? X2년 1월 1일이 지금 현재예요. 자, 신용이 손상된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수취할 현금 흐름 뭔데? 얘 3개잖아. 뭐 8만원 얘 2개 못 받잖아. 그거 없지. 실제로 이거 하나밖에 없죠. 60만 5천원. 이 60만 5천원만 뭐다? 당겨오면 돼. 언제로 당겨온다? X2년 1월 1일로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일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4의 1번 보세요. 4의 1번. 4의 1번에 우리가 근데 4의 1번 보기 전에 잠깐만 자료를 보기 전에 보세요. 60만 5천원을 어떻게 해요? 2기간 당겨온다는 거야. 뭘로 당겨오겠습니까, 여러분? 유효이자율 10% 발행하는 시점, X1년 1월 1일 시점에 발행했던 그 유효이자율로 당겨오는 거야. 주의하세요. 당겨옵니다. 역사적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발행했던 그 역사, 발행했던 역사 있잖아. 히스토리컬한 그 역사, X1년 1월 1일에 내가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취득했던이죠. 난 지금 취득자니까. 취득할 때 썼던, 적용했던 그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2기간만 당겨와야 돼. 이거 그럼 얼마를 쓰면 될까요? 기간 되는 거. 이거를 또 4의 1번 자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4의 1번 어디니? 4의 1번 자료 여기죠, 여러분. 4의 1번 자료. 자, 뭐라 그랬어? 2기간 10% 정상연금 아니죠? 단일 금액이잖아. 60만 5천원을 그냥 2기간 앞으로 한 번만 당겨올 거잖아. 그죠? 한 숫자만 당겨올 거잖아. 보세요. 단일 금액 60만 5천원을 당겨올 거예요. 어디로? 10%로 2기간. 그러니까 현가계수 뭐 쓰면 돼? 0.82645. 알겠어요? 0.82645. 이거 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못 풀어. 0.82645. 0.82645. 2기간 10%로 당겨옵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자, 60만 5천원 곱하기 2기간 10% 0.82645 하면 여러분 얼마 나요?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우리 60만 5천원 곱하기 0.82645는 여러분 계산기 숫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자, 보이죠? 50만 2원 50만 2원 이렇게 나와요. 2원은 단수차야. 50만원이요. 50만원 50만 2원 적어도 완벽한 정답이에요. 상관없어. 정답 적을 거니 50만 2원 적어도 100% 정답입니다. 50만원. 단순히가 50만원이라고 할게요. 50만원이야.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오? 정답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수님께서 설계해 두신 거야, 애초에. 그죠? 60만 5천 원이 왜 애매한 숫자가 왜 그렇겠어? 100만 원이 손상돼서 60만 5천 원만 막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가 교수님께서 50만 원부터 거꾸로 찾아서 넣어 놓으신 거야. 50만 원씩 곱하기 1.1 곱하기 1.1 해봐. 10%씩 두 번 미래로 민다고 해봐요. 미래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현재 가치를 당겨오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50만 원 곱하기 1.1 하면 정확하게 60만 5천 원이 나오죠. 미래로 두 기간 미래로 보낸 거야. 이거는 10% 이자율을 태워서 두 기간을 보낸 거예요. 그죠? 애초에 교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온 숫자가 60만 5천 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기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50만 원이구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1년 말 신용이 송산된 그 A씨, 내 금융자산에 대해서 미래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X2년 1월 1일 시점으로 현재 가치화한다면 그 현재 가치한 금액은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자, 그러니까 물음 1번은 50만 원이에요. 정답 했어요. 물음 1번 풀이 했습니다. 자, 50만 원. 여기 정답 보이죠? 50만 원. 물음 2번. 주식회사 국세가 삼각공과 측정 금융자산과 관련해요. X1년 말 BS에 계산할 손실 충당금 금액.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뭐 하나 더 추가할까? 밑에 쓰면 되겠네요. 자, 물음 2번.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물음 1번에서 구한 50만 원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50만 원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 회사가 원래 8만 원, 100만 원 받을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8만 원, 100만 원을 가진 거를 여러분 원래 X2년 1월 1일 시점에는 어떤 현재 가치화하면 얼마일까요? 그게? 얼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례 1번에서 원래 잡았던 X1년 말 시점의 장부 금액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앞쪽에서 X1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95만 258원. 이게 X1년 1월 1일 시점에 장부 금액이었죠. 거기다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 원에서 찾은 거 뭐야? 96만 5,284원 있죠. 96만 5,284원. 이게 뭐였어? X2년 1월 1일, 즉 X1년 말 시점에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뭐라고 그랬어? 그 시점에 순수한 그 자산의 순수한 금액이라고 했다고. 순수한 가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은 순수한 가치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가치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 이 96만 5,284원은 왜 가치를 가졌겠어요? 왜 96만 5,284원이라는 가치를 가졌겠어? 이것은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것은 X2년 말, X3년 말에 이자로 각각 8만 원, 8만 원. 그리고 X3년도 말에 100만 원. 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지금 X2년 1월 1일에는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 X1년 말 시점에 96만 5,284원이 장부금액이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이 자산은 가치가 있다는 거고 장부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적혀 있다는 의미고 그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온다는 거야? 그렇지. X2년 말에 향후 8만 원 이자 수익, X3년 말에 이자 수익 8만 원, X3년 말에 원금 100만 원. 얘가 나한테 들어올 거니까 얘들을 반영한 가치라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시 여기로 가봅시다. 965284는 가져와서 적읍시다. 여기. 지금 원래 손상이 없었다면 이 X1년 말 시점에 965284 이게 뭐라고?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 금액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 숫자는 965284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 미래에 8만원, 100만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X1년도 말 숫자는 이만한 가치를 가진다. 이 숫자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가지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이 숫자가 나와야겠지. 8만원, 100만원. 얘들을 지금 빨간색 펜 보세요. 8만원, 100만원.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얘들을 당겨와도 현재 가치에 와도 이 숫자가 나올까요? 과연?
나올까요? 나와야 돼요.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걸 써볼까요? 쓰면서 합시다. 우리 천천히 할 거니까요. 8만 원 곱하기 여러분 어때? 두 기간의 정상연금이죠. 숫자 봅시다. 두 기간의 정상연금 숫자는 뭐죠? 10% 정상연금 두 기간 1.73554 1.73554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100만원 100만원을 두 기간 앞으로 당겨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이거 똑같겠지? 0.82645 이거 똑같잖아. 60만 5천원을 당겨오는 거하고 똑같겠지? 당연히 두 기간의 단일 금액을 당겨오는 거니까 곱하기 0.82645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8만원 곱하기 1.73554 그리고 M 플러스 누르세요. 100만원 곱하기 0.82645 M 플러스 메모리 리콜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계산기 얼마 나와? 계산기 보이세요 여러분? 계산기 얼마 나와요? 봤죠? 여러분들 계산기 이 숫자 나왔죠? 8만원 곱하기 1.73554 M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82645 M 플러스 그리고 메모리 리콜 MR 누르면 1 숫자 나오죠? 96만 5,294원 어디 써요? 이거하고 똑같지? 0.8원 차이 나는 단수 차이예요. 똑같은 거야 이거 그냥 96만 5,284원 지금 93원이라서 조금 차이가 더 나는데 요거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단수 차이예요. 단수 차이 지금 그러니까 93원 84원이니까 9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수 차이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때? X1년 1월 1일 숫자인 95만 258원에서 한 기간을 잃었죠. 곱하기 1.1 마이너스 8만원. 그 숫자랑 X2년 1월 1일 시점에서 미래를 봤을 때 8만원, 100만원 보이는 숫자를 당겨온 거랑 동일해요, 당연히. 밑에서부터 지금 보이나요?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요 시점으로 당겨오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장부금의 라인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밑에서부터 한 칸 올라간 거랑, 위에서부터 두 칸만 내려온 거랑, 두 칸만 땡겨온 거랑 똑같아야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특정 시점에 장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정 시점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편해,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 특정 시점의 순수한 그 자산의 순수한 가치, 순수한 금액이라는 거야. 됐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풀었어. 여기까지 풀었으면 2번은 그냥 푼 거야. 그죠? 자, 풀어볼게요. 자, 1번 이 빨간색 이거 뭐라고 했죠? 이 빨간색 96만 5,284원이 뭐라고?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X1년 말 시점의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이에요. 손상 차손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니까 총장부금액이라고 지금 이 경우에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지금 손상 차손이 차감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삼각구원가라고 적히기 때문에 이제 손상 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부금액 앞에 총이라고 붙여줍시다. 이 96만 5,284원은 X1년 말 시점에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다. 그리고 이 50만 원은 뭐라고 했죠? 결국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 그 말이지. 야, 손상이 생겼잖아 임마. 8만 원 못 받고 100만 원도 60만 5천 원밖에 못 받잖아. 그래서 이 바뀐 현금을 가져왔더니 이제 50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 이해돼요? 그지? 이것만 표현하면 끝이야 이제부터. 답을 적을 거야 이제 우리는. 위에 보세요. BS를 적을 겁니다. X1년도 말. 원래 AC 금융자산이라고 적어요. 여기 AC 금융자산이죠. 여기에 빨간색 965284 이거 적었죠. 이게 뭐라고?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잖아. 총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장부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 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죠. 가치야. 순수한 가치야. 근데 손상을 반영하고 났더니 얼마가 돼야 된다고? 야, 이것저것 손상 반영하고 났더니 50만 원이야, 이제 이 자산의 가치는. 파란색. 이해돼요?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을 일단 위에 적어요. 그리고 나서, 야, 손상이 돼서 이제 이 50만 원밖에 가치가 안 돼. 요거 이해되지? 지금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10분 넘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됐지?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나는 96만 5,284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됐어야 되는데 말이야. 손상이 일어났어. 기분이 안 좋아. 이제 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야, 그렇다면 그 기분 안 좋은 만큼을 표현해 주자라는 거야. 뭘로? 그 계정이 바로 뭐다?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이에요. 손실 충당금. 자, 이제 3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 충당금. 그 차익만큼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만큼 표현해보자. 얼마요? 1번에서 3번 빼면 되지. 46만 5,284원.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무릎 2번 끝. 무릎 2번 답 뭔데요? (46만 5,284원) 이게 답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숫자가 제가 설명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30분이 됐는데 설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숫자 자체로만 뽑아내는 거 금방해요, 이거. 그죠? 이해만 되면 풀 수 있다고. 이해만 되면 정말 숫자 자체는 정말 심플해지잖아. 60만 5천 원을 두 번만 당겨오는데 그럼 50만 원이 됐고, 아, 이게 X1년도 말 시점에 손상을 반영한 이 X1년 말 시점에 이 자산의 가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원래 얼마였지? 아까 전에 96만 5,284원. 이게 손상이 없을 때의 잔고 금액이구나. 이 친구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결국 손실 충당금, 기분 안 좋은 건 이만큼 표현해야겠구나. 이만큼을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LC금융자산 밑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양가로를 쳐서 적어줘야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X1년 만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 여기 다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수정 미래연금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X1년 만에 현재가치 등등 해서, 자, 요렇게 이 부분 다 정답은 여기 손실충당금 여기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물음 3번만 풀렸으면 다 풀었어요. 물음 3번 봅시다. 빨리빨리 되네요, 생각보다. 어렵죠?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X3년도 X2년 말에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겠다. 아, 예상한 대로다. 야, 역시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는데 역시나 8만 원 못 받았어. X2년 1월 1일에 예상한 대로 8만 원을 역시 못 받았구나. 액면 이자 수익 없어. 그죠? 액면 이자를 못 받았어. 자, 그 경우에 액면 이자를 못 받은 이 경우에 X2년도에 인식한 이자 수익 금액은 얼마냐라는 걸 물어봐요.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풀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자, 여기 3번 보고 있죠? 3번. X2년 이자 수익은 일단 표시 이자 부분 없어요. 어때요? 제가 이자 수익 구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자 수익 구할 때 그 기초 X2년 말 이자 수익 구할 때 원래 기본이 뭐였어? X2년 1월 1일 시점.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그 X2년이라는 단기, X2년 초시점의 잔고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했죠? 그죠?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삼각구 원가가 여러분 이 50만 원 있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제 50만 원짜리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뀐 이 50만 원 삼각구 원가, 손실 충당금까지 반영해버린 그 삼각구 원가에다가 최초 유효이자를 곱해 10%. 그럼 5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5만 원. 지금 정답은 그냥 숫자만 적는 거죠.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5만 원. 이게 정답이에요.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릴게요. 회계 처리 보세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50만 원 곱하기 10%니까 5만 원만큼 이자 수익이에요. 자, 일단 1번 뭐라 그랬어? 항상 이자 수익 5만 원 기분 좋다. 보통은 2번, 3번으로 나눠졌잖아. 2번은 뭐였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 근데 지금 없잖아. 현금 없어. 영원 없잖아. 그래서 3번 A씨금융자산 원본이 증가하는 거. 그게 5만 원이라고요.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현금은 없으니까 조금 적지 마 그냥. 요거만 적으면 돼요. 이자 수익 5만 원 증가한 거는 이 경우는 현금 받은 건 없으니까 오롯이 이자 수익 5만 원 증가분은 오롯이 100%가 A씨금융자산 그 자체의 원본 증가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풀이가 끝났고 주의할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자 수익을 풀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가 어디셔널한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삼각그 원가에서 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 우리가 원래 이자 수익을 인식하면 우리가 원래 되었을 잔고 금액이죠. 96만 5,284원. 거기에다가 10%를 곱해서 96,284원. 뭐 땡땡 96,284원 땡땡 A씨금융자산.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총장부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후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의 상각 원가에다가 이 10%를 곱해준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신용이 손상되었을 경우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 뭐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냐면 보세요. 제가 이게 정리한 게 지금 필요해. 밑에 정리한 걸 읽어드릴게요. 어렵다는 게 지금 다른 회차들하고 달랐다는 게 이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경우를 여러분 이렇게 3개로 나누겠습니다. 1번, 2번, 3번. 경우가 3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도 지금 이번 회차가 여기 41회니까요. 그리고 38회뿐만 아니라 신용 손상된 건 다른 회차에서도 나왔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하나만 일단 적었습니다. 자, 1번 경우는 38회 문제 3번, 2번 경우 역시 38회 문제 3번에 있습니다. 38회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각각 나눠서 물어봤었어요, 거기서. 알겠죠? 자, 일단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우리는 아무튼 지금 이 경우인 거야. 지금은 41회차에 나온 문제는 지금 이 3경우인데 우리는 앞의 경우하고 지금 3번 경우가 뭐가 다른지를 확인할 거예요.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을 정리합니다. 1번 경우야. 1번 경우라고 생각해요. 경우 1번 첫 번째 경우. 자,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다시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신용 위험도 유의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야. 이게 너무 크게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야.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아까 말했죠. 그냥 느낌상 야, 꽤 크다, 꽤 중요한데, 꽤 중요한 모양인데 이렇게 의미를 가질 정도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꽤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유의적이라는 거는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구나. 그게 유의적이지 않다면 어느 정도 미미하다 이런 느낌이고 유의적일 정도로 뭐 했다라고 하면 좀 이제 뭔가 어떤 경계를 넘어섰구나. 회계 처리를 좀 다르게 해야겠구나. 이 정도 느낌만 있으면 돼요. 자, 신용이 손상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리고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야. 그럴 땐 여러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기는 해야 돼. 어느 정도 위험이 생기긴 생겼다고. 근데 어때?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금액만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면 돼. 이게 제일 미비한 경우야. 경우 1번이 손실 충당금 자체는 인식해야 되지만 그 금액이 제일 작은 경우야. 제일 덜 위험한 경우야. 지금 이 세 경우 중에서 제일 덜 위험한 경우입니다. 갈수록 위험해져.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밑으로 갈수록 위험해집니다. 2번 경우는 아직까지 신용이 손상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신용 위험이 1번보다는 좀 크게 증가했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표현을 줍니다. 그죠? 이때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해. 1년 안에 닥칠 위험만 반영하면 안 되고 이 금융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이 금융자산이 소멸될 때까지 그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을 판단해서 그 크기만큼 손실 충당금을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1번 경우보다 12개월 치 손실 충당금만 인식한 것보다 당연히 더 크겠지. 그죠? 1년 이상이니까. 1년 이상인 경우일 테니까 전체 기간으로 할 거니까 더 클 테니까 더 크겠죠. 2번은 조금 더 위험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유의적으로 위험이 증가했다, 유의적으로는 아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신용이 손상된 건 아니지만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혹은 신용이 손상되지도 않았고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위험이 늘어났다. 이건 방금 말한 1번이지. 그 앞에 말한 게 2번이고. 그죠? 요렇게 줄 거야. 그게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금액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느냐,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을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인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말했듯이 목이 되게 아픕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강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보람차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경우 3번. 자, 경우 3번이 지금 세 개 중에 가장 위험해. 위에서 여러분 신용은 손상되지 뭐 알았다 이랬잖아. 결국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게 뭔지 말을 안 했지. 그게 뭘까요? 지금 이 문제처럼 이 문제 봐봐요.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했지. 그러고 나서 뒤에 읽어봤더니 야씨 이자 못 받는데 그리고 원금도 뭐 반토막은 아니지만 많이 날라갔대 이렇게. 내가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현금 흐름이 망하고 있죠 지금.
현금 흐름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내가 예상했던 8만원, 8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뭐 빵빵 60만 5천 원인데 이게 현금 흐름이 원래 예상보다 줄어들고 있잖아. 이거 이럴 때는 바로 신용이 손상되었다까지로 표현하는 거야. 이 뭐라고 했어?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거는 밑에 내가 지금 그 특정 시점에 추정하는 그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의 미래 금액들, 미래 금액, 미래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경우, 2번 경우는 지금 이렇게 8만원, 8만원, 100만원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만약에 X 2년 초에 반응 봤더니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용 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했다. 2번이죠. 이렇다면 8만원, 8만원, 100만원은 받을 걸로 예상되기는 된다는 거야. 아니 못 받을 거야 이제 확정해 이게 아니야. 8만원, 8만원, 100만원이 받을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평가해 봤더니 위험도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예 못 받아 이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기대라는 건 expect 한다는 거거든요. 예상치야 예상. 여기서 기대라는 거는 야 너무 기대된다 기분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게 예상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상됐을 때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냐. 8만원, 8만원, 100만원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0%는 아닐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근데 어때요? 신용이 손상됐다는 거는 야 판단을 봤더니 야 큰일 났다. 8만원, 8만원, 100만원 이제 못 받아. 빵원 60만 5천원밖에 못 받아. 이렇게 엄청 더 위험해요. 확정돼버렸잖아요. 지금 일단 추정 미래현금이 감소해버렸어. 그냥 확정돼버렸어. 추정 미래현금 자체가 내려가 버렸어. 그 경우가 제일 위험해요. 신용이 손상됐다는 거야 이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용이 손상된 게 가장 큰 지금 단계의 위험입니다. 3단계. 지금 41회차는 그걸 물어본 거야. 앞에 다른 회차들은 신용이 손상까지는 안 됐지만 좀 위험해요. 유의적으로 위험해요. 혹은 유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해요. 이렇게 나누긴 했다는 거야, 앞에서. 하지만 41회차에는 대망의 신용 손상까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정말 금융자산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 준비하신 분들 있죠. 기본서라든가 제 강의도 처음부터 쭉 다 보신 분들은 이걸 그래도 좀 쫓아오셨겠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금융자산 파트 자체의 난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파트 공부할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못하셨을 확률이 높긴 해요. 그죠? 그 풀이를 보니까 쉬워 보이죠, 그죠? 쉽죠, 풀이는. 정말 뭐 현금으로 바뀐 거 당겨오고, 그거랑 원래 있던 잠부금이랑 차이 해가지고, 차이 잡아가지고 그 차이를 손실 충당금으로 적어주고, 그죠? 3번 이자 수익. 바뀐 50만원에다가 10% 곱해서 5만원 적어주고, 알기만 알면 쉽게 풀지. 근데 뭐 그거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시험에? 알면 쉽죠, 다. 근데 특히 이 문제를 알면 계산 과정은 정말 심플하긴 한데, 모르잖아. 몰랐잖아요, 그죠? 처음 보면 당황스럽다고, 이거는. 신용 손상되고 60만 5천 원으로 바뀌었고 뭐 액면 이자를 못 받았고 야이씨 이런 거 기출에 못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셨죠 그때 푸실 때. 맞습니다. 원래 이제 좀 처음 생소한 구석진 부분에서 나오면 조금 그런 이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잘 분석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계속 잘 들어주세요. 결론 이상하죠? 잘 들어주세요 일단. 자, 신용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해. 경우 3번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총 장부 금액. 이게 뭐였어요? 아까 전에 96만 5,284원 이거잖아. 읽어볼까요? 총 장부 금액은, 이건 기준서 표현입니다.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 8만 100만 원을 당겼던 95만, 얼마였죠? 제일 처음으로 95만 258원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한 삼각표상 삼각구원가. 우리가 처음 잡았던 숫자 4개 있죠. 그 사례 1번. 사례 1번에서 잡았던 사례 숫자 4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총 장부 금액이. 손상 차수를 반영하기 전의 그 특정 시점에 원래 장부 금액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잖아. 총 장부 금액과 자, 이 니은 뭐예요? 추정 미래 현금을 최초 유효 이자율. 추정 미래 현금 뭐야? X 2년 초 시점에서 봤을 때, X 1년 말 시점, 즉 거기서 봤을 때 X 2년 말, 3년 말 0원 60만 5천 원으로 바뀐 그 추정 미래 현금을 최초의 유효 이자율 10%. X 1년 1월 1일을 최초죠. 그때 유효 이자율로 당기는 거야. X 2년 1월 1일 시점. 유효 이자율만 X 1년 1월 1일 걸 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X 1년 1월 1일로 당기는 게 아니야. 유효 이자율만 X 1년 1월 1일 그 시점의 유효 이자율을 사용하고 당기는 거는 어디로? X 2년 1월 1일로 당기는 거였어. 2기간만. 아까 우리 했죠? 그 금액 이게 얼마였어? 5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 차이를 뭘로? 손실 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우리 지금 했죠? 풀었잖아. 그게 바로 1번, 2번에 산 거잖아. 50만 원 찾고 46만 5,284원 찾고 손실 충당금으로 찾고. 자, 지금 1번, 2번, 3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물음 3번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물음 3번 때문에 약간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계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일단 이건 다 지웁시다. 아까 전에 제가 물음 3번 풀이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답 보세요. 답 어디냐? 여기냐? 아 여기구나. 물음 3번에서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50만 원 삼각 후 원가, 그러니까 손상 차손을 반영한 금액이죠. 손해를 반영한 후에 장부 금액이잖아요. 이게 50만 원, 그죠? 삼각 후 원가. 이 50만 원에다가 최초 유효이자를 곱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손실 충당금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어려운 거야.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것까지 물어볼 줄은 사실 몰랐는데 38회에는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그냥 손실 충당금만 잡아라 까지만 물어봤어. 잡은 그 다음 해의 이자 수익은 안 물어봤거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 그거랑 이거는 다르거든 지금 경우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뀐 후,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숫자로 50만 원 이걸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용하셔서 푸셔야 돼요 라고 강조했죠. 근데 이거는 이 경우만,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만 이 숫자를 쓰는 거야.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이 아니라 뭐 이거 있죠. 이거 총장부 금액 96만 5,284원. 이거는 뭐 아까 이거는 경우 1, 경우 2라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곱하기 10%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이 50만 원을 쓰는 거는 앞에서 경우 3일 때 이렇게 여기서 손실 충당금까지 차감하고 난 순수한 상각 원가, 손상 차손이 반영된 그 금액에다가 곱해주는 거는 경우 3일 때만 여기 이렇게 이 숫자를 쓰고, 경우 1, 경우 2 있죠? 경우 1, 경우 2 손상 차손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그냥 증가했거나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미미하게 증가했거나 이 두 경우일 때는 손실 충당금 자체는 인식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어떤 숫자로? 유의적인 경우는 전체 기간 기대 손실로 손실 충당금 인식해주고, 미미한 경우는 12개월, 11년, 12개월 기대 손실로 손실 충당금 인식해주라고 했지. 아무튼 손실 충당금은 인식된다고 이 경우에도. 하지만 그 후에 이자 수익을 인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뭐라고?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기 전 금액, 총장부 금액 있잖아. 이 위에 금액. 손실 충당금 있고 위에 있는 금액. 그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야 이자 수익이 나와요.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밑에 여기. 밑에 여기 이 세 개를 보세요. 이 세 개를 밑에 향후 이자 수익. 향후 이자 수익 경우 1, 경우 2, 경우 1, 경우 2, 경우 3. 요거 향후 이자 수익을 볼게요. 보세요. 경우 1, 향후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해요? 보세요. 총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한다고. 총장부 금액. 뭐라고? 손상차손을 반영하기 전, 원래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이라고 했지? 총장부 금액. 거기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야 돼. 그리고 문제 2번도, 경우 2도 마찬가지야.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즉 인식하고, 그 다음 해 이자 수익은 총장부 금액 역시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기 전 금액 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야 돼요. 하지만 뭐다? 지금 이 경우 있죠. 이 경우 신용이 손상되어 버렸어. 현금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 그 경우에는 어떨까? 향후 이자 뭐다? 손실 충당금을 조정한 후의 금액, 즉 상각원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지. 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잖아. 이게 50만 원에다가 최초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하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야, 네가 지금 5분 전, 10분 전부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놈, 막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교수님께서 물음 3번에다가 이걸 내셨으니까, 그냥 풀어드렸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38회에는 이게 없어. 향후에 이자 수익 있지. X 1년 만에 손실 충당금을 잡고 나서 X 2년 돼. 그 해에 손실 충당금을 잡은 그 후에 1년에 인식한 이자 수익이 얼마냐라는 걸 안 물어보거든. 왜냐면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경우 1번, 2번하고 경우 3번은 달라요. 그죠? 제가 방금 여기 정리해드린 것처럼 다르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다음에 신용 손상이 아니라 경우 1, 경우 2번처럼 나왔을 때 지금 강의만 제가 이렇게 분류 안 하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 안 해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다음 회차에서 만약에 이 경우 1, 경우 2가 나오고
다음에 이자 수익을 묻는 게 나왔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강의할 때 다른 말 없으면 뭐라 그랬어? 어떻게 풀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손실 충당금을 뺀 손실 충당금을 차감한 후에 지금 이 금액이지 50만 원 여기다가 또 그러니까 숫자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문제니까 여기에다가 역사적 R을 곱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구했다면 틀린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여기다 곱해야겠지 여기 위에 총장부 금액에다가 역사적 이게 유효 이자를 곱해서 이자 수익을 구해야지 이게 맞겠죠? 그 경우라면 그죠? 만약에 경우 1, 경우 2인데 손실 충당금 인식한 그 후에 이자 수익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이렇게 풀어야겠지 여기처럼 위에처럼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난도가 좀 있어요. 물론 3번 같은 경우는 숫자가 50만원 곱하기 10% 5만원 해서 쉬워 보이지만 이게 숫자가 복잡해지고 하면 뭘 집어넣을 것이냐 96만 5,284원 즉 총 잔부 금액을 그 곱하는 거에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역사적 유효이자를 곱할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다 손실 충당금까지 반영한 후에 환갑 구원가에다가 곱해야 할 것이냐 요거가 이제 분명하게 분류가 구분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게 되게 깊이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드렸어요. 지금 50분 동안 했잖아요. 지금 또. 아까 앞에 일찍 끝난 거라고 말했지만 일찍 안 끝났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50분이 지났는데 풀이 과정 자체는 심플하게 보이지만 안에 녹아 들어있는 이론적인 베이스는 많죠. 그죠? 깊이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4례 1, 4례 2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4례 1번은 여러분 무조건 다 가져가셔야 돼.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당연히 4례 1번에 나왔던 물음 1, 2, 3번은 다 공부를 하고 가세요. 이 4례 2번에 나오는 손상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시고 38회를 보시면서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거나 신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신용 위험이 유의적이진 않지만 미미한 정도로 증가한 이 두 경우까지 공부를 같이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이자 수익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손실 충당금 잡는 금액 3개가 달랐지. 12개월 기대 손실, 전체 기간 기대 손실, 바뀐 현금 흐름을 당겨왔을 때 기대 손실 이렇게 3개가 달랐죠. 손실 충당금 자체도 잡아야 되는 금액 자체도 그 후에 이자 수익을 잡는 숫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심화학습을 하실 분들은 스스로 자 38회에서 다음 회의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정도까지 그거는 심화학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자 수익 잡는 것까지는 심화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한 단계 더 한번 진하게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말했듯이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금융자산은 이거 말고도 더 어려운 주제 많아요. 더 금융자산끼리의 재분류 변경이라던가 뭐 이런 건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나왔네? 그럼 그것도 재분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난도가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일단 네 파트를 좀 하시고 다음에 금융자산에 하셔가지고 기출 위주로 금융자산에 기출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정도까지 일단 접목합시다. 금융자산 파트는. 다른 파트 4개 파트는 좀 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되고요. 금융자산은 모든 파트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율 대비. 여러분 원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파트도 막 나오잖아요. 뭐 수익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나온다고 재무에게도.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중요하긴 해. 하지만 너무 구석지고 너무 세세한 분류 안에 있는 소분류되는 주제까지 모두 접목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된 것만 해도 충분히 어렵고 많아요. 금융자산. 자, 잔소리 좀 했고 마지막에 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쉬셨다가 다음 강의가 이제 4번 자본이죠. 자본. 우리 자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자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4번 자본 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해볼까요? 네, 이거 하려고 했어. 여러분 들으신 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 있겠죠? 당연히 처음 해야겠어.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